안녕하세요. 요즘 과거 미제 사건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서 저희도 미제 사건과 그와 관련된 법적인 쟁점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사건은 2003년 7월 서울의 두 지하철역 근처에서 2주 간격으로 2명의 여성이 연쇄적으로 납치되고 살해된 사건이었는데요. 피해자는 모두 젊은 여성이었고 이유 없는 죽음과 연쇄 여성 강도 살인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대중에게 알려졌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도 해결되지 않은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는데요. 첫 번째 피해자 최 씨는 자신의 생일 파티에 참석하기 위해서 집을 나섰는데 그녀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은 노원역 근처였습니다. 일주일 후에 또 다른 피해자 이 씨도 용담역 근처에서 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두 사건이 서로 전혀 관련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인 2003년 8월에 한 농부가 시신을 발견했는데요. 먼저 이 씨의 시신이 구리시의 한 농수로에서 발견되었고 며칠 후에 최 씨의 시신도 포천의 저수지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두 시신 모두 흉기에 의한 자상이 발견되었는데 이 자국들이 서로 유사했다고 합니다. 한편 당시 시신은 백골만 남은 상태였고 1년 넘게 신원 파악에 실패한 상태였다가 결국 유전자 대조를 통해서 실종된 최 씨임이 밝혀졌습니다. 피해자들이 사라진 곳은 밤이 되면 인적이 전혀 없는 어두운 장소였기 때문에 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지르는데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경찰은 두 여성이 용의자에게 납치를 당하자마자 바로 살해당했을 것으로 추정했고 두 사건의 피해자가 비슷한 방식으로 살해된 것은 우연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용의자가 두 피해자의 카드를 사용하려고 하다가 실패하면서 당시 촬영된 CCTV를 통해 용의자의 얼굴이 드러나기 시작했는데요. 이 씨 사건과 최 씨 사건 모두 용의자가 모자와 안경을 착용했고 키는 약 170cm, 얼굴은 통통한 편이었으며 얼굴 윤곽이 유사하다는 점 때문에 동일범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영상 분석 결과 역시 동일인으로 판명났던 것입니다. 범인 특징을 분석해 보니까 꼼꼼하고 폐쇄적이고 조심성이 많고 또 겁이 많은 성격으로 추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시신을 유기한 장소가 외진 곳이었기 때문에 경기도 북부 지역을 잘 알고 있고 현금 인출을 진행한 서울 성북구 지역에도 익숙한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즉, 이 두 지역에 익숙한 사람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현재까지 범인은 잡히지 않고 있는 미제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범인이 일반인들 사이에 숨어 있다가 금품을 위해서 동일한 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많이 발생하죠. 근데 간혹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자기가 금품을 얻기 위해서 살해를 해놓고 정작 가져간 금품은 얼마 안 되는 경우. 그래서 그 작은 돈 때문에 그렇게 사람을 살해하는 게 맞나, 이런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이 있죠. 이러한 살인 사건에 있어서 공소시효는 어떻게 될까요? 공소시효라는 것은 검사가 재판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놓은 것인데요. 공소시효가 지나버리면 검사가 재판 청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지나서 범인이 검거된다면 처벌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살인 사건에 있어서도 과거에는 공소시효가 정해져 있었는데요.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2015년 7월 31일에 제정되었고 이때에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과거 범죄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2003년에 발생한 이 사건들도 이 규정에 적용을 받아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즉, 범인을 검거하기만 하면 여전히 처벌받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용의자가 검거되어 재판을 받게 된다면 구속한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될 확률이 매우 높고요. 그럴 경우에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국선 변호사의 도움을 받게 되겠지요. 이럴 경우 변론의 방향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의 경우는 범행 자체는 자백을 하면서 감형을 받기 위해 양형 사유들을 주장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보통은 우발적이냐 계획적이냐 이런 거를 따질 때 보는 것이 이 사람이 살해 도구를 미리 구입을 했는지 이런 것들, 아니면은 네이버에 검색한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살인과 관련해서
뭐 살해 방법이라든지 살해 도구를 구입할 수 있는 곳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해하기 전에 미리 검색을 했다라고 하면 계획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지인들과의 대화 내용을 보기도 하고요.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계획적이었는지 아니면 정말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단순히 뭔가 다툼이 발생하거나 어떤 다른 일 때문에 과정 중에 내가 살해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판가름하거든요. 저는 우발적이었어요 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걸 재판부에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고, 이제 보통은 수사기관에서도 계획적이었는지를 밝히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그런 정황들을 다 수사를 해서 증거를 확보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고선 전체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지, 피고인이 그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냥 재판부에서 들어주는 건 아니에요. 가장 대표적인 것들로는 사망한 피해자의 유가족들과 합의를 보려고 할 것인데, 예전에는 피해자 측에서 합의를 거부하면 감형을 받기가 어려웠지만 이제는 법이 개정되어서 피해자 측의 정보를 알지 못해도 공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형이 아주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공탁 액수가 재판부에서 봤을 때 충분하지 못하다거나 피해자 측에서 공탁을 거부하면서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으로 탄원서를 제출한다면 공탁을 이유로 한 감형은 또한 어려워집니다. 사실 과연 한 사람의 생명을 돈으로 이렇게 따질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그럼 얼마를 공탁을 하면 충분한 것인가에 대한 거는 사실 정하기가 어렵죠. 그런 거는 사실은 정해져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예, 그거는 뭐 판례를 통계를 봐서 뭐 어느 정도 금액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이렇게 감형이 됐다 이런 걸 봐야 되는데, 또 이 제도 자체가 시행된 지가 아직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은 좀 그거를 예상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 외에는 우발적인 범죄였다, 만취한 상태였다, 또는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자 하는, 피해자가 나한테 어떻게 해서 내가 그렇게 한 것이었다는 등 우리가 봤을 때 붕괴할 만한 주장들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 또한 주장한다고 해서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범행 당시 용의자가 미성년자라면 어떨까요? 소년범의 처벌 수위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게 나뉘는데요. 점차 미성년자가 하는 범행의 수법이 너무나 극악무도해지고 있어서 나오는 말인 것 같습니다. 피고인이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우리나라는 소년법이 적용되고 있고 형량을 장기와 단기로 나누어 선고하고 있는데요. 소년이 살인을 저지른 경우에 단기는 7년, 장기는 15년 또는 20년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기 7년 중에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자가 될 수도 있는데요. 결국 10대의 살인을 범하면 20대 교도소에서 나와서 다시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미성년자일 때 살인을 저질렀는데 재판을 받을 때 성년이 되었다면 일반 살인죄 형량을 선고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뭐 이런 경우들 있죠. 뭐 다른 범행을 이 사람이 저질러서 잡혔는데 이제 미제 사건과 관련해서 조사를 해보니 과거에 그 범죄도 저지른 사람이었다, 뭐 이런 게 밝혀져서 그것까지 해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어쨌든 공소시효는 없어졌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것을 계기로 해서든 잡히기만 한다면 처벌은 할 수 있게 되겠죠. 공소시효가 정해져 있는 사건에서는 만약에 해외로 도주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은 공소시효가 정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런 소용이 없고, 그리고 게다가 이 사건은 공소시효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도망을 간다 한들 사람만 있다면, 그리고 잡히기만 한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과거 미제 살인 사건을 토대로 살인 범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도 최근에 살인 사건의 피해자 유가족 측을 대리하여 진행하고 있는 사건이 있어서 그런지 이 사건의 피해자 유가족 분들이 떠올라서 마음이 많이 아프네요. 빠른 시일 내에 범인이 검거되기를 희망합니다.